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 심지어 같은 60대.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빛이 다를까요? 아침 7시, 502동 이재현 씨는 운동화 끈을 묶으며 현관문을 나섭니다. 손에는 작은 물병 하나, 얼굴엔 기대감이 어린 미소가 번집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 동의 박정수 씨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약봉지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쉽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하루의 시작이 약을 세는 것부터입니다. 두 사람 모두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퇴직금도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씨는 동호회 모임 약속을 확인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반면 박 씨는 오늘도 병원 예약 문자를 확인하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그만두었느냐의 차이였죠. 이 씨는 작년부터 몇 가지를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며 억지로 참석하던 모임들, 자식 걱정한다며 밤잠 설치던 습관, 이미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후회하던 시간들. 반면 박 씨는 여전히 모든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봐 못 그만두고 자식들한테 서운하다 말도 못하고 밤마다 과거의 실수들을 꺼내어 자책하며 뒤척였죠. 공원 벤치에서 만난 이 씨의 표정엔 여유가 있었습니다. 박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어떻게야? 그냥 사는 거지. 자식들도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그때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걸 떠안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박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떠안고 있다니 무얼 말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리려 합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정작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건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미 필요 없어진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똑똑한 60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지혜는 더 많이 얻는 법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그만두는 법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조용히 끊어낸 7가지 습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비교와 눈치, 그리고 과도한 책임감. 이 3가지가 60대를 병들게 하는 독이라는 걸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62세 장민수 씨입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 다녀온 날이면 늘 며칠씩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김 대표는 벌써 손주가 셋이래. 박 사장은 작년에 유럽 여행을 한 달이나 다녀왔다더군. 아내에게 툴툴거리며 말하지만 정작 본인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나름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멈추지 않았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동창들의 SNS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5세 윤정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전화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엄마,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무릎이 시큰거려도 병원 예약이 있어도 늘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합니다. 사위 눈치가 보여서 딸이 서운해할까봐 거절하지 못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매번 웃는 얼굴로 괜찮아, 할머니는 안 힘들어라고 거짓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68세 송기태 씨입니다. 아직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퇴직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내가 없으면 집안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들 사업을 도와준다며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고 며느리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동네 경로당 일까지 떠안았습니다. 의사는 과로로 인한 만성 피로라고 경고했지만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라며 쉬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각자의 방에서 씁쓸한 독백을 합니다. 장 씨는 내 인생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윤 씨는 진통제를 먹으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숨을 쉽니다. 송 씨는 가슴이 답답해 창문을 열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를 되뇌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착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죠. 남들 기준에 맞춰 살고, 가족들 눈치를 보며 살고, 쓸데없는 책임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친구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더니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희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윤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만두지 못하는 습관들이 노년을 서서히 병들게 한다는 것을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병원 대기실의 긴 의자, 그곳에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시간에 앉아 있었지만 비슷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장민수 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옆자리 할아버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좀 쉬면서 살 걸 그랬어. 남하고 비교하느라 정작 내 건강은 못 챙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스트레스성 위염과 불면증 진단을 받고 나온 장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동창들과 비교하며 보낸 시간들이 결국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정혜 씨는 무릎 연골 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대기실에서 쓰러진 다른 할머니를 목격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무리하셨나 봐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실 수 있습니다. 그 할머니도 손주들을 돌보다가 쓰러진 거였습니다. 윤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송기태 씨에게 전환점은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찾아왔습니다. 늘 건강하다고 자랑하던 동갑내기 친구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빈소에서 친구의 아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쉬면서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일만 하시다가 이렇게 가시네요. 송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 친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 모두 비슷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을까? 이번 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을까? 처음으로 이런 질문들이 뚜렷하게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깨달음이 찾아왔죠. 노년의 불행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필요 없어진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생긴다는 것을 장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시간에 자신의 행복을 찾았다면 지금쯤 훨씬 건강했을 거라고 윤 씨는 자각했습니다. 자식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병들게 하는 일이었다고 송 씨는 인정했습니다. 과도한 책임감이 자신을 영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피곤한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다고. 한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60대 이후 우울증과 만성질환의 상당 부분이 놓지 못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역할, 관계,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죠. 이제 세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무언가를 내려놓을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부터는 그만두는 연습을 해야 한다.
세 사람이 도달한 결론은 같았지만 막상 실천하려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장민수 씨는 동창 모임 단톡방을 나가려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들 뭐라고 하지 않을까?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윤정혜 씨는 딸에게 다음 주는 좀 힘들 것 같다고 메시지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딸이 서운해하면 어떡하나, 나쁜 엄마로 보일까봐. 송기태 씨는 아들에게 이제 사무실에 안 나가겠다고 말하려다가 목구멍에서 말을 삼켰습니다. 내가 없으면 정말 일이 제대로 돌아갈까? 하지만 병원 대기실과 장례식장에서의 충격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언제 바꿀 것인가? 70이 되면? 80이 되면? 아니면 병상에 누워서야?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60대 이후의 지혜는 더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해치는 것들을 그만두는 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노년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절히 비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과도한 책임감, 남과의 비교,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장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인생 구경하며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동창 SNS를 하루에 한 번만 보기로 정했고,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건 그 사람 인생, 이건 내 인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도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정하고 그날만큼은 어떤 부탁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나도 쉴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송 씨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 사무실 출근을 주 2회로 줄이고 경로당 일도 후임자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친구의 빈자리가 주는 교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두 갈래 길 앞에서 그들은 모두 그만두기를 선택했습니다. 완벽하게 끊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쪽 길 위에 서 계신가요? 계속 붙잡고 갈 것인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놓아줄 것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며 그 결과는 오롯이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똑똑한 60대가 실제로 그만둔 7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똑똑한 60대가 조용히 그만둔 7가지.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삶이 가벼워지고 선명해졌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남의 시선으로 내 가치를 재는 습관입니다. 친구는 외제차를 샀는데 나는 국산차, 옆집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국내 여행 이런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이제는 압니다. 내 인생의 점수는 내가 매기는 것이지 남이 매겨주는 게 아니니까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 눈치 보느라 60년을 살았더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식 걱정을 이유로 자신의 인생을 미루는 행동입니다. 애들이 안정되면 그때 여행 가야지, 손주들이 크면 그때 취미생활 해야지 하며 계속 미루다 보면 정작 내 시간은 사라집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눈치 보며 희생하는 부모보다 당당하게 자기 삶을 즐기는 부모가 더 보기 좋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몸이 버티지 못하는데도 괜찮다며 참는 무리한 책임감입니다.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이런 생각이 결국 건강을 망칩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도와준다고 받는 고맙다는 인사보다 훨씬 큽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만나면 늘 기운만 빼는 사람들과의 의리집착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 남 흉보기, 과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만나지 마십시오. 시간이 아깝고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진짜 친구는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 지나간 실수와 후회를 밤마다 꺼내보는 생각 습관입니다.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현재를 바꿔주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에게 남은 건 오늘과 내일뿐입니다. 후회하는 시간에 오늘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는 돈을 불안의 안전벨트처럼 움켜쥐고 쓰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노후 자금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의 작은 행복마저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맛있는 건 먹고 싶은데 아끼고 가고 싶은 곳 있는데 참고 그러다가 정작 쓸 기력도 없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 나이에 뭘 하며 새로운 도전을 잘라버리는 자기검열입니다. 늦었어. 이제 와서 뭘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마십시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해보고 싶었던 봉사활동.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이 일곱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대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려놓기 전과 후, 그 차이는 생각보다 극명했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남의 눈치를 그만둔 김영자 씨의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평생 남들이 뭐라 할까 걱정하며 살았던 그녀는 65세가 되어서야 수채화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늦은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을 흘려듣습니다. 놀라운 건 우울증 약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엔돌핀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최고의 치료제였던 셈이죠. 무리한 야근과 억지 침묵을 끊어낸 정혜진 씨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후배들 일을 도와준다며 무보수로 야근을 반복했던 그는 이제 그만 집에서 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술자리도 절반으로 줄였죠. 3개월 후 병원 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기억력도 개선되었고 만성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원을 제거하면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의 진행이 늦춰진다는 것이죠. 한 노화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70대 이상 건강한 노인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더니 적절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부담스러운 관계는 정리하고 과도한 책임은 나누고 완벽주의는 내려놓은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짐이 너무 무거우면 얼마 못 가서 지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면 더 멀리,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천천히 갉아먹는 사슬일 뿐입니다. 장민수 씨는 비교를 멈춘 지 6개월 만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남들 신경 안 쓰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보이더라고요. 등산도 시작했고 오래전에 그만둔 바둑도 다시 두기 시작했어요. 윤정혜 씨는
일주일에 이틀을 자신만의 시간으로 만든 후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쉬니까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딸도 오히려 제가 건강해지니까 더 좋아해요. 송기태 씨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과도한 일을 줄이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고 싶지? 생각하는 게 행복해요.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걸 이제 세 사람 모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만두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가족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장민수 씨는 동창들과 비교하기를 멈추자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집에 와서도 짜증만 냈는데 이제는 아내랑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같이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하고 아내가 당신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비교하느라 놓쳤던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윤정혜 씨의 경우 더 의외였습니다.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던 엄마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라고 말하자 딸이 오히려 미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엄마도 쉬셔야죠. 딸과의 관계가 수직적 의존에서 수평적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송기태 씨는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역설적으로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여유로워지시니까 저희도 편해요라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과도한 책임감이 오히려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을 희생의 도구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몸의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굽었던 어깨가 펴지고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말투에도 여유가 생겼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존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세 사람은 이제 다른 눈으로 자신을 봅니다. 평생 남을 위해 버텨온 자신이 대견하고 그런 자신을 이제는 자기가 품어주어야 한다는 걸 압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는 네가 행복할 차례야. 여러분도 한번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비친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돼.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진짜 용기는 붙잡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데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그만두겠다는 약속, 그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도 없는 모임 하나를 정중하게 거절해 보는 것. 죄송하지만 이번엔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책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이제 그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하기 시작하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제 그만 놓아주자라고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자식에게 보내려던 잔소리 문자를 지우고 대신 잘 지내고 있지? 건강해야 해라는 짧은 안부로 바꿔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식도 부담스러운 조언보다 따뜻한 안부를 더 반가워할 것입니다. 동창이나 친구의 SNS를 보며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은 SNS를 열지 말아 보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차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즐겨보는 것입니다.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볼게요라고 시간을 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답하지 말고 하루 정도 시간을 갖고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아니 반나절이라도 완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시간에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왜 안 돼? 라고 되물어 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해보고 싶었던 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70이 되면? 80이 되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같은 동네, 같은 나이인데 왜 얼굴빛이 다를까요? 이제 답을 아시겠죠? 무엇을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과감히 내려놓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똑똑한 60대는 이미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참고 버텨온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꼭 당신 편에서 살아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20년, 30년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빛깔로 채워질 것입니다.